자, 오늘은 삼각형의 무게중심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그리고 무게중심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성질들이 있습니다. 그 특징들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각형의 무게중심부터 이야기 좀 해볼 텐데요. 무게중심은 이제 대문자 G로 보통 표기합니다. 여러분이 앞에 배웠던 외심 있죠, 외심. 외심은 대문자 O로 했었고요. 내심은 대문자 I로 많이 표기합니다. 무게중심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어휘가 하나 들어가는데 그게 바로 중선입니다. 중선이 뭐냐 하면은 중선은 삼각형에서 한 꼭지점에서 마주보는 변, 대변 좀 그러네요. 예. 삼각형에서 한 꼭지점에서 대변의 대변의 중점을 연결한 선입니다. 이게 중선이라고 해요. 그러면 삼각형에는 중선이 몇 개 존재하나요? 꼭지점 하나당 중선이 하나 존재하겠죠. 그래서 하나, 둘, 셋, 총 3개가 존재합니다. 또 중선으로 인한 특징이 어떤 게 있냐면요, 이렇게 생각해보시면 이게 중선이면은 밑변이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면 삼각형 높이가 똑같으니까 중선은 삼각형의 넓이를 2등분합니다. 이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해보면요, 여기 한번 써봤죠? 삼각형의 꼭지점과 그 대변의 중점을 연결한 선분, 이 꼭지점하고 마주보는 대변, 화장실 그 대변 말고요, 이 대변을 연결한 선분을 바로 중선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중선은 3개 존재한다, 뭐 여러분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고요. 중선은 삼각형의 넓이를 2등분한다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삼각형의 중선을 제가 미리 만들어 봤는데요, 이 삼각형의 중선의 특징에 따르면 이 삼각형의 중선은 밑변을 2등분하게 됩니다. 그럼 뭐 삼각형이 여기 나온 게 뭐 A, B, C다. 그죠? 그럼 우리가 전에 평행선의 성질에 따라서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냐면은, 여기 이제 밑변의 BC, 그리고 BC와 평행한 BC와 평행하면서 꼭지점 A를 지나는 평행선을 이렇게 그어 보면은 이 어떤 일이 성립하냐면 삼각형 ABC에서 높이라는 게 결국 이 길이가 되는 거고요. 그죠? 이런 게 바로 이 삼각형의 높이가 되겠죠. 높이. 직각이 되면서요. 그럼 어떤 일이 생기냐면, 공부하셔서 아시겠지만, 뭐 이거 중선이니까 중점 보통 M이라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M 이렇게 잡을까요? 그러면 삼각형에서 ABM이나 ACM이나 넓이가 같습니다. 왜 같냐면은 밑변 길이가 같아요. 근데 높이가 같기 때문에 어차피 삼각형 AB의 높이도 이 길이고 삼각형 ACM의 높이도 이 길이기 때문에 밑변 길이가 똑같기 때문에 넓이를 2등분할 수밖에 없죠. 이것도 여러분 나중에 많이 쓰이게 됩니다. 되셨습니까? 자, 이런 성질을 갖고 있어. 그럼 도대체 무게중심이 뭐냐? 이러한 중선을 긋다 보면 한 점에서 만나요. 이 세 중선이 한 점에서 만나거든요. 그게 바로 무게중심입니다. 자, 이처럼 무게중심이 뭐였느냐? 그죠? 정의를 내리면 삼각형의 세 중선의 교점을 바로 무게중심이라고 하는 거죠. 자, 이를테면 우리 그림에서 확인해 보면 먼저 중선을 긋죠. 꼭지점 A에서 BC의 중선을 긋고 또 꼭지점 B에서 중선을 긋습니다. 변 AC에. 그 다음 꼭지점 C에서 대변 AB에 중선을 그으면 한 점에서 만나게 됩니다. 한 점. 여기 보면 한 점 만나는 점이 있죠. 이게 바로 무게중심이라고 하는 녀석이 바로 얘가 됩니다. 되셨습니까? 그럼 이런 무게중심은 어떠한 성질을 갖게 되느냐? 어떤 성질을 갖게 되느냐? 뭐 일단 하기 전에 여담을 좀 하면요, 이 무게중심이 여러분이 좀 황당하겠지만 무공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물리적으로 따지면요, 이만한 쇠판이 있어요. 쇠판인데 이제 두께가 일정하고 균일한 똑같은 성질 가진 쇠로 된 쇠판이 있으면 이 쇠판이 확 날라와 여러분한테 이렇게 이 상태로 날라오잖아. 그럼 여러분이 여기나 여기를 지지해서 막으려 그러면 여기를 막으면 이렇게 휙 돌아서 여러분 맞고 여기를 잡아도 맞잖아요. 이 쇠판을 정확히 막으려면 이 쇠판의 무게중심을 딱 누르고 있으면은 정확하게 삼각형이 흔들리지 않고, 옆에서 보면은 뭐 삼각형 옆에서 일자로 날아올 거 아니면 여러분들 이렇게 날아올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여기 무게중심이 여기 있다. 그럼 여러분이 거기다가 무게중심에서 이 삼각형에 날아온 힘을 막을 수 있는 힘을 딱 주고 있으면은 이 삼각형이 그대로 딱 멈추게 됩니다. 그죠? 이걸 이제 무게중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의 무게중심이 이제 허리 위쪽이라 그래서 거기 탁 치면 어때? 사람이 자빠지기도 하죠.
그래서 뭐 그 무술 같은 거 하시는 분들은 무게중심을 잘 잡아가지고 사람마다 좀 위치가 다르대요. 그래서 거기를 이제 툭 밀면은 자빠지고 그러죠. 이런 게 무게중심이 되겠습니다. 뭐 이론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런 무게중심은 어떠한 성질을 갖고 있는지 먼저 이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삼각형의 각 변의 중선을, 그죠? 삼각형 각점에서 각 변의 중점을 연결해서 중선을 만들었습니다. 교점이 발생했고요. 그런데 여러분 앞에서 삼각형의 중점 연결 정리 배우셨죠? 중선이라는 거는 이 변을 2등분하죠. 마찬가지로 이 변도 2등분합니다. 그러면 이 점과 이 점은 각 변의 중점이잖아. 그러면은 삼각형의 두 변의 중점을 연결한 선분이 바로 중점 연결 정리에 나오는 내용이죠. 그럼 어떤 성질이었습니까? 이 삼각형의 두 변의 중점을 연결한 선분은, 그죠? 아래 밑변과 뭐하고? 평행하고, 그죠? 길이는 이거는 이 길이의 절반이다. 기억나십니까? 삼각형의 중점 연결 정리. 바로 그게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2등분 되고요. 여기도 2등분 되고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보이는 이 밑변 요만큼하고 요만큼 합쳐가지고 거리 B가 이렇게 되는 거죠. 요게 1이면 요게 1대 2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두 변은 서로 평행합니다. 이런 상태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럼 어떤 일이 생기느냐? 삼각형 두 개의 닮음이 발생하게 됩니다. 어떤 닮음이 발생하냐면요. 보실까요? 요거 둘이 평행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보이십니까? 여기랑 여기가 억각으로 같습니다. 그쵸? 반대로 이렇게 또 만들어 보면은 여기랑 여기가 억각으로 같습니다. 평행선과 한 직선이 지나갈 때 바로 뭐죠? 억각, 이것과 이것이 같은 거죠. 그러면 이 삼각형하고 이 삼각형은 두 각이 서로 같아요. 바로 AA 닮음이 됩니다. 그럼 닮음비는 뭐로 나타내냐? 닮음비는 변의 길이 비로 나타내죠. 그럼 사이즈가 어떻게 되느냐? 여기 B가 얘보다 얘가 2배 더 크니까요. 이 길이보단 이쪽 길이가 2배 더 크게 됩니다. 그죠? 그리고 이 길이보단 이 길이가 2배 더 크게 돼. 그러니까 이 무게중심이란 녀석은 이 중선을 전부 다 1대 2, 1대 2, 1대 2로 전부 다 이걸 나누게 돼요. 그걸 뭐 한다? 내분한다고 합니다. 내분. 이런 재미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보통 2대1로 나눈다, 뭐 1대1로 나눈다만 생각하고 왜 그래? 그럼 모르는데요.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점 연결정리 배우셨잖아요. 그래서 앞에서 배웠으면 중점 연결정리 나오고 얘가 나오고 나면 요 삼각형하고, 그죠? 이 삼각형하고 요 삼각형하고 닮음이 돼요. 그래서 변의 길이 B가 1대 2잖아요. 그쵸? 그럼 여기도 1대 2. 그죠? 그다음 여기도 1대 2 이렇게 되는 거였습니다. 자, 그래서 왼쪽 그림에서 좀 정리해보면, 자, 그럼 이쪽에다가 우리가 되는 이유를 좀 적어 봐야겠죠? 자, 삼각형 중선 그려놨고요. 여기 중점을 서로 연결한 선분을 만들어서 이 삼각형하고 이 삼각형이 닮음되는 이유를 한번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각과 요각이 억각으로서 같죠. 그리고 이각과 이각이 억각으로서 같았습니다. 그래서 두 삼각형이 AA 닮음이죠. 적어 보실까요? 삼각형 DGE, 삼각형 DGE 하고 삼각형, 자, 순서를 맞춰야 됩니다. 동그라미 가운데 X죠. 그럼 동그라미 가운데 X니까 CGB입니다. 되겠어요? 삼각형 CGB죠. 얘네 둘이가 뭐다? 닮음이다. 어떤 닮음? A 닮음이다. 그럼 닮음비는 몇 대 몇이냐? D2 대 BC죠. 예, BC가 몇 대 몇이냐면 1대 2이므로 전부 다 1대 2가 됩니다. 한번 다 넣어보면 여기가 1이면 여기는 2, 딱 3등분 되는 거죠. 마찬가지 이쪽에서도 1대 2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되겠습니까? 그러면 마찬가지로 다른 쪽에도 생각해 볼 수 있죠. 이쪽도 이렇게 그어주면 똑같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이것도
1대 2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중선은 삼각형의 무게중심은 중선을 모두 1대 1로 내분한다. 이런 말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성질 나왔습니다. 삼각형의 무게중심은 세 중선을 뭐로 2대 1로 내분한다. 그죠? 자, 첫 번째 중요한 성질이 나왔습니다. 삼각형의 무게중심은 모든 중선을 2대 1로 2대 1, 2대 1, 2대 1로 내분한다는 첫 번째 성질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면요, 이 넓이에 관련돼서 또 재미난 성질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거는 이쪽에 와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쪽 그림으로 보시면, 자, 우리가 밑변 길이 b가 전부 2대 1로 내분되는 거니까 여기도 하나, 둘, 셋, 내분 되겠죠. 맞습니까? 자, 이제부터 잘 보셔야 돼. 자, 무슨 말이냐? 맨 첫 번째 삼각형에서 이 중선은 삼각형 넓이를 2등분합니다. 그죠? 그럼 이 친구는 삼각형 넓이가 2등분 된 거 아닙니까? 그죠? 2등분 된 다음에 또 이 삼각형에서 보세요. 그럼 밑변이 몇 대 몇이야? 2대 1이니까, 그죠? 2대 1이니까 얘는 이 삼각형은 전체 3분의 2, 이 삼각형 요 넓이의 전체 3분의 1을 갖게 됩니다. 그쵸? 그리고 나서 다시 이쪽으로 와보세요. 이쪽 삼각형은 또 밑변이 2등분 되니까요. 아까 말했지만 삼각형에서 삼각형의 내부에 선을 그어서 밑변이 길이가 나오면 그 넓이비랑 마찬가지거든요. 그럼 얘도 또 2등분 됩니다. 그러면 우리 전체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삼각형이 요런 게 있었습니다. 삼각형이 지금 처음 생각이 삼각형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죠? 여기서 여러분이 중선을 그어서 삼각형을 만들기 위해 삼각형 넓이가 얼마가 됐어? 예, 파란 게 그 전체의 2분의 1이 됐었습니다. 2분의 1이 됐었죠? 파란 거는 전체 2분의 1이고 녹색 거의 삼각형 전체 넓이는 1입니다. 그 다음에 이 삼각형이 몇 대 몇으로? 여기가 2대 1로 되면서 여기가 이렇게 싹둑 잘려나가서 이런 삼각형이 만들어졌어요. 그죠? 이런 삼각형. 요런 삼각형이 만들어졌죠. 그럼 이 삼각형은 다시 전체 얼마? 3분의 2가 되죠. 맞나요? 3분의 2. 그죠? 그럼 원래 크기가 얼마냐? 파란색의 3분의 2입니다. 따라서 이 보라색 넓이는 전체 얼마가 됩니까? 3분의 1이 돼요. 3분의 1. 그런데 이 삼각형은 또 이 모양에서 보면 이게 넓이가 또 반으로 나뉘거든요. 반반 나뉘잖아? 그러면 그거에 다시 2분의 1이니까 3분의 1한 거에 다시 2분의 1이니까 얼마예요? 전체 6분의 1이 됩니다. 그럼 그게 무슨 말이 되느냐? 보실까요? 자, 이게 전체 2분의 1. 그죠? 이거는 전체 3분의 2여서 여기가, 그죠? 여기여서 여기가 3분의 1이었는데 그걸 또 반으로 나눴단 말이죠. 그럼 얘도 6분의 1, 얘도 6분의 1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2분의 1이었는데 그거에 다시 3분의 1이니까 이것도 6분의 1이죠. 결론적으로 얘도 6분의 1, 얘도 6분의 1, 얘도 6분의 1이야. 마찬가지로 하면 얘도 6분의 1, 얘도 6분의 1, 얘도 6분의 1입니다. 그 무슨 말이야? 이 우리 삼각형이 중선에 의해서 6조각 났잖아. 그죠? 이 6조각 넓이가 다 같다는 얘기입니다. 되셨어요? 이 넓이가 다 같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그림을 좀 준비해 왔습니다. 자, 첫 번째 요 삼각형이 정상적인 삼각형이었습니다. 여기서 중선을 하나 긋게 돼서 이렇게 삼각형이 두 조각으로 나뉘죠. 그러면 우리가 중선일 때 뭐였습니까? 중선은 밑변을 2등분 한다고 했죠. 따라서 넓이가 이 원래 넓이가 1이었다면 이 각각 나뉜 넓이는 각각 다 전체의 2분의 1, 전체의 2분의 1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나뉘겠죠. 됐습니까? 자, 여기에 대한 그림은 어떤 그림? 지금 여기까지 진행된 게 되겠습니다. 요렇게 하고 요렇게 잘린 거죠. 그 다음 뭐죠? 요쪽 부분에서 요게 몇 대 몇이야? 2대 1이죠. 요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바로 요게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가 몇 대 몇이야? 여기가 지금 여기 보이는 요 부분이 무게중심이 되겠고요. 여기가 2대 1입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 넓이는 잘라져서 이쪽으로, 여기는 잘라서 이쪽으로 갑니다. 그럼 여기 넓이는 얼마냐? 한번 써볼까요? 원래 넓이가 전체의 2분의 1이었는데, 그죠? 여기는 2대 1 이렇게 나뉘게 되니까 여기는 그 넓이 전체의 3분의 1을 가져오네요. 이 한 조각의 넓이는 6분의 1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위쪽의 넓이는 원래 지금 우리가 넘어온 게 여기 전체 2분의 1 남은 거에서 3분의 2만큼 가져오는 거죠. 맞습니까? 계산해보면 전체 2분의 1 한 것 중에서 3분의 2를 가져오니까 얘는 전체의 3분의 1이 되겠어요. 됐습니까? 자, 돌아보면 지금 요 녀석이 바로 요 녀석 됩니다. 이게 전체 6분의 1인 거고요. 지금 이 보라색 요 부분이 바로 지금 여 부분입니다. 이 부분. 그게 지금 일로 넘어갔죠. 됐습니까? 그리고 이 넘어간 녀석이 지금 둘로 다시 쪼개집니다. 그죠? 정반으로 쪼개져요. 얘는 지금 6분의 1로 결판이 났죠? 여기 넓이가 6분의 1입니다. 그럼 우리 남은 거는 이쪽 부분 넓이를 구분해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넓이가 얼마냐? 바로 이 보라색인데 3분의 1이었습니다. 그럼 돌아와서 이게 3분의 1인데 이거는 또 여기 중선에서 만들어진 거죠? 여기 보시면 여기가 중점이잖아요. 그죠? 중점이니까 이 넓이가 둘로 나뉘지 않겠냐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변의 길이가 같게 돼가지고 요 변의 길이가 같게 돼서 다시 또 넓이가 반씩 나뉩니다. 그럼 넓이가 얼마 되느냐? 3분의 1에서 각각 2분의 1씩 나눠 갖는 거죠. 그럼 각 조각은 여기도 3분의 1 곱하기 2분의 1 그래서 6분의 1이 되고요. 얘도 3분의 1 곱하기 2분의 1에서 얼마가 돼요? 6분의 1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마지막 모두 한 조각이 됐는데 이 조각 각각의 넓이가 전부 6분의 1이 됐습니다. 자, 돌아가 볼까요? 지금 요거에 해당하는 게 여기 아닌가요? 요거에 해당하는 게 여기인데 얘도 6분의 1, 얘도 6분의 1, 얘도 6분의 1이야. 마찬가지로 얘도 6분의 1, 얘도 6분의 1, 얘도 6분의 1이죠. 그러니까 이 각각 조각의 넓이가 모두 같다는 얘기입니다. 전체의 얼마다? 6분의 1이다. 6개가 모여서 하나가 되고 이 넓이들은 모두 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걸 되게 여러분 능수능란하게 다룰 수 있어야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각각의 넓이가 여기도 6분의 1 그죠? 여기도 6분의 1 여기도 6분의 1 여기도 6분의 1 그 다음에 여기도 6분의 1 여기도 6분의 1입니다. 이런 걸 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림으로 계속 보여드리는 이유가 문제 딱 보면 팍 눈에 들어오게끔 공부가 돼야 돼요. 다시 한번 해보면 전체가 1이었습니다.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하나가 절반 2분의 1 그 중에 하나 둘 셋 해서 2분의 1에 3분의 4이 6분의 1 이거 남는 거는 3분의 1이죠. 3분의 1 3분의 1 중에 절반이니까 6분의 1 6분의 1 되는 거죠. 되겠습니까? 그래서 무게중심 세 중선과 무게중심 교점은 삼각형을 6조각으로 나누는데 이 6조각의 넓이는 모두 같다. 이게 바로 무게중심에 관련된 성질 중에 또 다른 두 번째 성질이 되겠습니다. 활용할 되게 많아요. 색칠을 여러분이 막 이렇게 한다. 그럼 전체 3분의 1이죠. 그죠? 하나가 6분의 1 보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칠해도 전체 3분의 1. 됩니까? 그러면 이렇게, 그죠? 이렇게 칠하면 전체 얼마? 2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 친구가 비단 삼각형 내에서만 생기는 게 아니고요. 평행사변형에서도 발생합니다. 아주 재미난 경우죠.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평행사변형은 마주보는 두 대변이 평행한데 대각선이 서로 2등분하죠. 그래서 2등분한 걸 체크해 보시면 얘랑 얘도 2등분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랑 여기도 기본적으로 2등분이 됩니다. 그죠? 그럼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어떤 생각할 수 있냐면 이것도 삼각형 하나가 나오고요. 그쵸? 그 다음에 이렇게도 삼각형 하나가 나옵니다. 그럼 뭐만 하나만 더 주면 되느냐?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게중심을 구할 때 무게중심이 뭐였습니까? 세 중선의 교점인데 두 개 만나면 나머지 하나는 자동으로 만나요. 무슨 소린가 하니? 여러분이 삼각형을 뭐 이렇게 무게중심 만들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 무게중심 그릴 때 중선 하나, 중선 두 개만 그리면 굳이 나머지 하나는 그릴 필요 없이 그죠? 없이 얘가 무게중심이라는 겁니다. 왜? 이거 지나가 봐야 어차피 얘를 지나는 것밖에 안 되니까. 실제로 해서 무게중심 그릴 때는 중선 두 개만 그리면 됩니다. 따라서 어떤 논리가 성립하냐면요. 자, 잘 보십시오. 여기에 중점을 여기서 쫙 그어주면 여기 교점이 바로 무게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중선을 3개 다 안 그려주고요. 일부만 그려주는 경우가 발생해요. 고약하죠. 이해를 잘 하나 안 하나 본 게 돼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그려가지고 삐뚤빼뚤 하네요. 자, 이렇게 그려가지고 중점을 연결한 선을 하나 만듭니다.
이렇게 만들겠죠? 그럼 뭐가 돼? 그렇죠. 요게 무게중심이 되는 거야. 그죠? 됐습니까? 그럼 마찬가지로 또 여기에다가도 요 친구 절반 나눈 점 여기 이렇게 중점 찾아가지고 또 긋습니다. 이렇게 구워주면 그렇죠. 여기가 또 무게중심이 돼요. 그래놓고 뭐 하냐면 여기를 딱 색칠해가지고 이거 넓이 얼마냐 뭐 이런 거 묻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갑자기 막 머리가 아프고 막 그죠? 이 뭔 소리야 하는데 이런 게 시험 문제 나오는 겁니다. 삼각형만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안 그러겠죠? 뭐 어떻게 접근하느냐? 자, 보겠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이 해결책은 뭐냐면 나머지를 그려버리세요. 나머지 무게중심을 그려주시면 해결됩니다. 여러분이 만약 색칠한 부분이 만약에 여기 이 넓이는 평행사면 전체 얼마냐 묻는다면 금방 답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왜? 평행사면 넓이 절반 다시 그거의 절반 그죠? 이 정도는 쉽죠. 이거 전체의 4분의 1 얘도 전체의 4분의 1 이거 전체의 절반 끝. 간단하죠. 1단계 통과. 그럼 이거는 전체 얼마냐?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좀 그런데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것도 삼각형이고 이것도 삼각형이야. 그러면 삼각형에 무게중심이 있으면 세 중선을 다 그려주면 조각이 몇 조각 나뉜다? 6조각. 몇 조각? 6조각. 6조각이 나뉘고 나면 각 조각의 넓이는 어떻다? 같다. 그러면 여러분이 여기서 꼭지점에서 이 녀석을 긋고 그죠? 이 녀석을 그었는데 삐뚤삐뚤합니다. 제 마음 삐뚤삐뚤한가요? 그 다음에 또 그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추가로 파란색을 긋고 나면은 12개 조각을 여러분이 다 알게 되는 거야. 무슨 소린가 하니 이렇게 평행사형 만들면 요것도 삼각형이고 요것도 삼각형이잖아요. 조각이 6개 아닙니까? 6개 조각의 넓이가 다 같아요. 12개가 다 같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이거 넓이는 전체 얼마냐? 몇 개 중에 12개 중에 2개 6분의 1 끝나는 겁니다. 되겠습니까? 막 이런 거 이렇게 칠해놓고 막 이상한 슈퍼맨인가요? 빰빠밤 나오는데 이거 넓이는 전체 얼마냐? 그러면 전체가 여기 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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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에 그죠? 이 모양은 무슨 우주선 같이 생긴 이렇게 된 모양은 그죠? 오각형으로 생긴 모양은 하나 둘 셋 4개니까 그죠? 12개 중에 4개 3분의 1이 되는 거죠. 되겠어요? 얼마든지 복잡한 모양 나와도 여러분이 이걸 단지 이거 하나만 그어주면 해서 이거 6개, 얘 6개 넓이는 모두 같다. 즉 12개 삼각형 넓이 모두 같다 생각하면은 어떤 모양이든지 맞출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죠? 문제 푸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서요. 어떤 또 고약한 문제가 있냐면요. 이런 고약한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 그만하자고요. 또 있어요. 소개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요걸 자릅니다. 뭘 물어보냐면 이거 넓이는 전체 얼마냐를 물어봐요. 고약하죠. 이것도 머리 아파 죽겠는데 그죠? 이걸 묻는다거나 그죠? 그럼 여러분이 이거 나오면 또 못 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선생님 이거 어떻게 구해요? 당황하지 마시고 요 부분 구할 때는요. 이걸 이렇게 커팅하세요. 그럼 평행사변형 절반 됐습니까? 그죠? 그 다음 이거 그럼 이 다음 자 요거 넓이 구하는 방법 자 보세요. 이게 여기가 중점 아닙니까? 평행선을 그어요. 그럼 이 평행사변형이 됐죠. 됐습니까? 그럼 전체 2분의 1. 그 다음에 이렇게 긋습니다. 요 삼각형 보입니까? 어떤 삼각형? 요런 삼각형. 그럼 그거에 다시 2분의 1. 그럼 전체의 4분의 1이죠. 전체의 4분의 1인데 이걸 또 반했으니까 또 2분의 1. 그럼 8분의 1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특이한 모양들은 이제 잘라내가지고 그죠? 밑변 길이비로 바꿔주시면 전체 평행사변형의 2분의 1, 그 다음에 또 2분의 1 하니까 4분의 1, 또 2분의 1 하니까 8분의 1. 어렵지 않게 이건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선생님 이거는요? 이거는 구하기가 쉽지 않다? 아니요. 구하면 됩니다. 어떻게 구하면 됩니까? 이거 알잖아요. 얘 알고 얘 알잖아요. 이거는 바로 못 구하고요. 얘하고 얘를 빼서 나머지를 구하는 게 맞습니다. 골치 아프죠. 그죠? 물론 이건 나중에 여러분이 닮은비의 최종 단계를 가서 닮은비를 알면 넓이비도 알 수 있거든요. 그럼 한 번에 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할 수가 불행하게도 없습니다. 지금 배운 여러분 기술에서는 이 정도까지만 하실 수 있어요. 그죠?
그럼 한번 나온 김에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여기를 묻는 경우가 생겨요. 이 친구. 이 친구 고약해요. 이 친구. 이거 넓이는 전체 얼마냐? 그럼 여러분이 써봅시다. 일단 작은 조각 각각은 전체 얼마였죠? 전체가 12개로 나눴습니다. 그죠? 이쪽에 6개, 이쪽에 6개니까 몇 개? 12개 중에 하나죠. 그래서 각각의 크기를 한번 써보면 여기도 12분의 1, 여기도 12분의 1. 그죠? 그 다음에 요 밑에 친구 어떻게 구한다고요? 요거 말로만 떠드니까 죄송하죠? 제가 잠깐 후딱 그려서 설명 바로 해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조그맣게 그려봤습니다. 아까 어떻게 한 거냐면 요 넓이, 어쨌든 이거는 중점이고 이건 중점인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체크를 해둘까요? 요 길이 같은 거고 요 길이 같은 거죠. 그럼 어떻게 넓이를 찾아가시면 되냐면 요걸 알고 싶으면 이걸 확대해요. 그럼 이거 절반이죠. 그 다음에 이렇게 확대하면 이 친구 절반이 요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구할 때는 요걸 중심으로 해서 먼저 평행사변형 잘라내십시오. 그죠? 잘라내니까 전체 얼마? 평행사변형의 2분의 1. 그 다음에 이 평행사변형 중에 요 절반 싹둑 요 녀석만 잘라냅시다. 싹둑. 그죠? 잊을만 하면 싹둑. 그럼 다시 전체 얼마? 2분의 1이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어디까지 잘랐습니까? 네, 여기까지 잘랐어요. 2등분 했으니까 또 이번에 여기까지 싹둑 자릅니다. 또 2분의 1. 그죠? 다 했어요. 2분의 1 하니까 얼마? 전체 8분의 1이 됩니다. 되셨습니까? 따라서 이 전체는 여기에 8분의 1이 됩니다. 이 친구가 여기에 8분의 1을 차지해요. 그럼 회색 거 구할 수 있겠죠? 어떻게 구하면 되겠습니까? 잘해요. 그죠? 왜? 요거 전체가 2분의 1이니까 거기서 요거 더한 거 빼주면 얘 나오겠죠. 이게 제일 시험지에 꼭 책마다 있는데 나오면은 어려워해놓고 시험 때 가면 또 이거 몰라서 틀립니다. 아니 자꾸 해보세요. 자꾸 반복해 보시면 얼마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되겠어요? 그럼 저거 계산을 해봅시다. 휙 하게 나와서 얼마겠습니까? 평행사변형 절반 넓이는 2분의 1일 거고 전체 거기서 각각 12분의 1짜리가 몇 개? 2개 있고 그 다음에 8분의 1짜리가 하나 있겠습니다. 자, 이거 계산해보면 이건 얼마? 6분의 1이죠. 6분의 1. 6분의 1, 8분의 1 하면 24로 통분하면 되겠죠. 자, 통분해 봅시다. 이거 기계가 이제 말을 안 듣네요. 자, 통분하면 이거는 2분의 1이고 자, 얘는 얼마죠? 6분의 1이니까 24분의 6, 4, 24니까 4, 8, 3, 24니까 3, 24분의 7이죠. 7. 앞에 건 얼마? 12니까 24분의 12 마이너스 7입니다. 따라서 24분의 5가 되겠습니다. 전체 24분의 5의 넓이가 바로 이 녀석의 넓이가 되겠어요. 다 했습니다. 드디어. 뭐 이런 건 여러분이 얼마든지 할 수 있어. 한 조각 얼마? 12분의 1. 12분의 1 2개? 6분의 1. 금방 할 수 있죠. 이런 거 금방 할 수 있어요. 되겠습니까? 제일 어려운 게 아마 이렇게 잘랐을 때 이런 넓이 또는 이런 넓이가 어려울 건데 전체의 몇 분의 몇이 될까 우리 다 한번 같이 해봤습니다. 이해되셨어요? 안 되시면 자꾸 앞으로 당겨가지고 여러 번 보시면서 자꾸 반복해서 보시면 이해하시기가 쉬우실 겁니다. 자, 문제 하나 다루고 갈까요? 자, 주어진 삼각형이 있습니다. 삼각형 ABC가 있는데요. 조건을 보시면 AB와 AC가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등변 삼각형이죠. AB하고 AC 길이가 같고요. 그 다음에 BF, 요 선분 BF하고 선분 D가 평행합니다. 그림에 평행 표시되어 있는 거 주목하시고요. 그죠? 그 다음에 BF의 길이, 요 길이가 20입니다. 그리고 EF는 7입니다. 여기가 7이네요. 그러면 AB 길이는 얼마고 DF 길이는 얼마냐? 그죠?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DF가 아니고 DE죠. DE. 선 하나 빠졌네요. DE 길이를 묻고 있습니다. 자, 구해보는 문제입니다. 물론 삼각형의 요 G는, 요 대문자 G, 요 점은 무게중심이라는 조건은 이렇게 문제에 주어져 있습니다. 무게중심이에요. 무게중심. 자,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문제 푸실 때는요. 먼저 지금 주어진 정보를 좀 체크해 보시면 요 길이가 7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 부분이 이제 7이라고 나와 있는 거죠. 그리고 BF 거리, 그러니까 선분 BF가 20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자, 무게중심을 활용해서 문제를 풀어보면요. 어떤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자, 보이시나요? 지금 무게중심이 이렇게 지나가고요. 얘네 둘이가 평행합니다. 그럼 여러분이 어떤 삼각형만 주목해 보냐면 요 삼각형에 주목해 보실까요? 이 삼각형에 주목해 보시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BD하고 DC는 거리가 같습니다. 중선이기 때문에 D가 BD하고 CD의 중점이죠. 그러면 삼각형 CFB에서 이 D와 이 D는 한 변의 중점을 지나면서 밑변과 평행한 직선이 됩니다. 바로 뭐죠? 삼각형의 중점 연결 정리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요. 삼각형 CFB에서 이 점 D는 BC의 중점을 지나면서 밑변과 평행한 선분입니다. 따라서 중점 연결 정리에 따라서 얘도 1대1이고 이 2는 이 CF를 2등분하죠. 그러니까 여기가 7이면 여기도 7입니다. 해결됐습니까? 그래서 이쪽 길이랑 이쪽 길이가 같게 돼요. 당연히. 이것도 7이 됩니다. 자, 그럼 무슨 일이 됩니까? 중점 연결정리의 두 번째. 바로 뭐? 이거는 지금 중점 연결정리 여기였죠. 삼각형 CFB에서 점 D는 이 친구의 중점이면서 밑변의 평행이 가기 때문에 이 변을 2등분한다. 따라서 이 거리는 7, 7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중점 연결정리 또 다른 성질은 뭐죠? 이 길이는 이 길이의 절반이다. 기억나십니까? 이 길이는 이 밑변 길이 절반이다. 왜? 닮음비가 1대2니까요. 이 삼각형하고 이 삼각형이 닮음이었잖아요. SAS. 따라서 BF가 20이지 않습니까? 여기 나온 데 따르면. 그러면 D는 10인 거죠. 10.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D2의 거리는 얼마다? 10이라고 바로 구하실 수 있죠. 벌써 하나 구했네요. D. 자, 그럼 D 구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남은 게 뭐 남았습니까? 이거 남았어요. 이거 길이 구하래요. 와, 이건 어떻게 구하지? 근데 단서가 나왔어. F라는 점은 B에서 무게중심을 지나는 점이기 때문에 F는 바로 AC의 중점입니다. 중점이니까 CF 길이와 AF 길이가 같을 수밖에 없죠. 여기가 14니까 여기도 14가 되겠습니다. 되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까지 요 길이와 요 길이가 같기 때문에 여기도 14고 여기도 14가 됩니다. 그래서 AC의 길이가 얼마? 28이에요. 이런 아주 장면이 기가 막히죠. AC의 28. 발음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이쪽 AB 길이도 마찬가지로 28이다. 그죠? 진짜 입니다. 자, 이해되셨습니까? 이런 문제들 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재미난 게 자꾸 보이게 될 겁니다. 이 평행선, 그러니까 삼각형의 중점 연결 정리, 그다음 무게중심 이런 문제들이 이제 합쳐지면은 되게 재밌는 문제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자, 비교적 간단한 문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삼각형 ABC가 있고요. 마찬가지 G는 무게중심입니다. 그리고 BC하고 이 무게중심을 지나면서 밑변인 BC의 평행한 직선을 그었죠. 그래서 만나는 교점을 D라 그래서 선분 D와 BC는 평행합니다. 물어보는 게 AG가 10이면 GM 요게 10이죠. GM은 얼마고 GE는 얼마냐 이거죠. 자, BM 정보 여기는 5가 됩니다. 그러면 할 수 있는 게 제일 처음에 그죠? 자, 무게중심은 AG를 2대1로 내분하죠. 나눈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2대1 따라서 AG가 10이었으니까 5 오겠죠. GM의 길이는 5입니다. 바로 구할 수 있습니다. 5라고요. 그럼 G 길이는 얼마냐? BM 길이가 지금 BM 길이가 5라고 나왔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삼각형이 닮은 조건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죠? 얘네 둘이 평행해요. 그죠? 맞습니까? 그러면 끼인과 같고 삼각형 ADG하고 삼각형 ABM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죠? 그러면 이게 평행하기 때문에 그죠? 뭐 여러분이 동의각이 같다 해서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은 닮음이에요. 닮음비는 변의 길이비죠. 그러면 2대 3이 됩니다. 여기도 2대 3이 되죠. 따라서 여기도 2대 3이 됩니다. 되겠습니까? 따라서 이 길이는 5 곱하기 3분의 1만 되겠습니다. 3분의 1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도 이게 둘이 평행이기 때문에 닮음이죠. 닮음비는 마찬가지로 2대 1이 되겠어요. 됐습니까? 그러면 얘 구하고 싶으면
얘가 BM인데 이게 M이 중점이죠. 무게중심을 지났으니까. 그럼 여기도 5입니다. 자, 어렵지 않게 이 길이는 5라고 쓸 수 있고요. 따라서 얘도 5기 때문에 그죠? 이 길이는 이 길이 얼마? 3분의 2를 해주면 되겠죠. 결론적으로 얘랑 얘랑 같잖아요. 얘랑 얘랑도 같습니다. 왜? 똑같이 3분의 2, 똑같이 3분의 2라서 이거 둘이도 같게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G2의 길이는 5 곱하기 전체의 3분의 2가 되겠죠. 그러면 3분의 10 이렇게 어렵지 않게 구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처럼 닮은 무게중심 이렇게 한 경우 처음 공부할 때 헷갈리는 거는 이걸 보고서 이거는 절반이 하면 안 됩니다. 얘가 2대 1이고 얘 평행이면 얘는 2대 1로 이렇게 여기도 분해하게 됩니다. 왜? 삼각형계가 닮음이기 때문에 그렇죠. 됐습니까? 이런 것도 적용하실 수 있어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한 거 몇 개 보고요. 긴 설명이지만 꾸준하게 여러 가지 각도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잘 이해하셨다가 문제 풀어보시고요. 안 되는 거는 질의응답 시간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무게중심, 자, 이런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정말 이것저것 많이 봤죠. 특히 무게중심부터 시작해서 여기 특히 평행사변형 이런 부분 이거를 나중에 여러분이 부피비 닮은비로 가면은 우리 교재에서 이 전체 평행사변형이 왜 아까 해보니까 전체 24분의 5였죠. 이거 전체를 24개로 만들어서 각각 크기가 얼마다라고 우리가 아예 숫자로 제시해서 공부를 다시 한번 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지금 오늘 한 것처럼 공부하셔도 되니까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